반갑습니다. 나의 뻗들. 이 낡은 교수가 100년을 남게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는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둔하는 죄를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감추느니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식들 어깨 바보 노릇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요.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집안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마음 아픈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고 자식을 번듯하게 키운 부모님들이 정작 늙어서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식의 허물이 빤히 보이고 하는 짓이 서툴러 보이니 한마디라도 더 거들어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도리어 불씨가 되는 것이지요. 100살 넘은 노인으로서 제가 깨달은 조금은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의 지혜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자기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는 따뜻한 눈길이지 내가 겪어보니 말이다 하고 내미는 정답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자식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 살림살이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들의 실수를 고쳐주려 애쓰고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노년은 결코 편안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들어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지혜가 아니라 노인의 욕심, 그저 노역일 뿐이지요. 저는 제 아이들이나 손주 녀석들을 만날 때면 가끔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신나게 설명하면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네 덕분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먼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길을 살려주려는 배려지요. 부모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그 아래 자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른이 좀 모르는 것 같아야 자식들이 들어와 쉴 틈이 생기는 법이지요. 부모가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은 효자가 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르는 척을 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더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을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100살 노인이 전하는 오래 살고 마음 편안해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건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순간 그 도리는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나쁜 인연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왔을 뿐 여러분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술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직장 문제,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 교육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자신의 기운을 쏟아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을 빠지게 하고 노년의 불행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만 공부하는 이치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의 실수를 겪어 실패를 통해 쓴맛을 보는 것 또한 그 아이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며 그 기회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짐까지 대신 짊어지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손들 앞에서 제발 모르는 척하라고 실신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인 것 같아 담장을 설치지요. 하지만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끈을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일에 이비하며 감정을 쏟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구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걸 봐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채 넘깁니다. 그것은 무관심한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노 교수님은 자식들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매정하냐고 손가락질했지만 훗날 그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시련은 네가 단단해지라고 하늘이 준 선물이었단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잔소리를 하고 돈으로 급한 불을 껐다면 아들은 결코 지금처럼 속이 단단한 사람으로 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하며 훈수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만 채울 뿐 자식 인생에는 독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열등감과 원망의 싹이 트게 됩니다. 늙은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야기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워주거나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건 더통 모르겠구나. 웃어 넘기는 그 태도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부모가 바보를 자처할 때 그 집안의 기운은 비로소 좋게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편안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에서 감독관 완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기력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여러분, 가끔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정정하고 아직 머리도 팽팽 돌아가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 하고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고 싶고 틀린 걸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내가 내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수십 리 밖으로 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가르치려 들으냐 며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건 나의 존재 가치를 자식들의 인정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입니다. 내 말발이 먹혀야 대접받는다고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백설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대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데 있더군요. 아는 채 하는 것은 내 기운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일입니다. 50살 이후에는 기운을 안으로 모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고 돈 쓰는 게 위태로워 보여도 그저 허허 에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 나는 이제 복잡한 일은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련다 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온갖 책임과 비난에서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영적인 자유이지요. 외로움은 내가 너무 똑똑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사건건 따지고 분석하는 노인 곁에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면에 조금 모자란 듯 웃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손주들도 모여들고 자식들도 마음을 툭 터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바보를 자처할 때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가장 힘있는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상처 입은 자식들이 부모를 찾았는데 거기서 또 꾸지람과 지적을 듣는다면 그 가여운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중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밖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경쟁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 집만큼은 내 서툰 모습까지도 다 허용되는 포근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정답만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 집 대문을 열기가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모른다고 자식들이 무시할까봐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짜 가치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월을 견뎌온 그 깊은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힘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 속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법이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예쁜 바보가 되어주었나 하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식의 실수를 보고도 눈 한 번 딱 감아주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말 훌륭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눈 감아주는 마음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서 결국 당신을 100세 너머의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어안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자식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보약보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결정되더군요. 먼저 여러분의 말버릇에서 꼭 버려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귀한 보물이지만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공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걱정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마음의 빚이 됩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입니다. 후회하는 것조차 자식이 스스로 겪고 감당해야 할 몫이지요. 이 말들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그 소중한 기운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바보가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예요. 자식이 무례하게 말하거나 당신의 조언을 못 들은 척할 때 똑똑하게 맞서 싸우진 마십시오. 하하하,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하는구나. 네 말이 맞을 게다라고 말하며 허허롭게 웃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낮은 수준에 나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오르고 기운은 거꾸로 솟구치지만 웃으며 넘기는 순간 독한 말들은 몸 밖으로 씻겨나갑니다. 또한 집안의 낡은 권위를 버리십시오. 예전에는 너만 가가부장적 권위가 가정을 지탱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잘 알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세상 사는 고충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했었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기억하며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겠다며 쌓아둔 오래된 가구들, 입지도 않는 옷들, 옛날 서류들 이런 것들은 집안의 기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내 주변 공간이 비어져야 새로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상팔자는 자식에게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바랄 것이 없는 노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안부 전화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동네 산책길에 피어난 들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며 여러분 곁으로 다가옵니다.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한 빛이 서립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따라 백날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내려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낮추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장수는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히는 어렵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소는 바로 섭섭함이더군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지혜가 이렇게 깊은데 왜 몰라주나 하는 그 섭섭함이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자식 앞에서 내 지식을 감추며 그저 허허웃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독소는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성적표나 성공 여부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자한 노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무서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모자란 듯 편안하면 자식들은 삶이 고달플 때마다 부모라는 그늘 아래로 찾아와 마음을 쉬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찬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김상, 오늘도 아는 체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자 하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도 매일 이렇게 다짐해야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짐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제 인생을 사는 어른인지 내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길이다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화려한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럽게 세상을 대했느냐는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똑똑했던 부모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웃음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가문의 화목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너무 들볶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바람의 애무를 즐기며 현명한 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어린 그 허허로운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가볍게 남은 생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십시오.